50여 년 전 살해된 8살 소녀의 장례식을 주재했던 목사가 알고 보니 이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미성년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플로리다주 바닷물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가면서 기후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타워 크레인 일부가 붕괴돼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은 시장이 98% 가능성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에서 0.25% 구간에서 0.25에서 5.550% 구간으로 올랐습니다. 미국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이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로 커지면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에 열린 6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었죠. 작년 3월부터 15개월 동안 쉼없이 이어진 이 금리 인상 행보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건데 한 달 만에 직진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은 완만하고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다면서 긍정평가했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면서 우려했습니다. 6월 들어서 물가 오름세가 현저하게 완만해지긴 했지만 아직 연준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e June CPI report, of course, was welcome, but it's only one report, 1 month's data. We hope that inflation will follow a lower path it will be consistent with the CPI reading. 오늘 결정 이전에 연준은 올해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번 7월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달 회의에서는 연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위원들의 이 전망치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과연 다음 회의 9월에 금리를 동결할지 말지를 두고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줄지 관심이 컸습니다. 그의 답은 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였습니다. 들어보시죠.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네, 데이터 얘기를 계속하는데 9월 회의 때 검토하게 될 물가 오름세 데이터가 연준 목표치에 부합한다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아직 모자르다 판단된다면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여름 성경 캠프에 참여한 8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소녀가 살해된 장소인 성경 캠프의 목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목사로 재직하던 시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살해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미제로 남은 어린이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5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여름 성경 캠프에서 실종된 8살 소녀 그레첸 해링턴. 성경 캠프를 진행하던 교회 목사의 딸이었던 해링턴은 캠프 도중 갑자기 사라진 뒤 2달 후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검시관은 해링턴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살인 사건이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최근 한 노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 익명의 여성이 자신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전직 목사인 83세 남성 데이빗 잔스트라에 대한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해링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경찰은 잔스트라가 해링턴이 살해됐을 당시 인근에서 또 다른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고 두 교회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한 후 잔스트라를 집중 추궁한 결과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 만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He was seated right there when interviewed, when he confessed. He was very calm, placid. 잔스트라가 털어놓은 범행은 잔인했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 당시 잔스트라는 해링턴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태운 뒤 숲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해링턴이 거부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후 도주했습니다. 특히 잔스트라는 해링턴이 사라졌을 때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하고 시신이 발견된 후엔 장례식까지 주관하는 뻔뻔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용의자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se his position in a pulpit to prey on young children. There are allegations that he may have sexually assaulted even members of his own family. 잔스트라는 과거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조지아,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돌며 목사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잔스트라가 페어필드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목사로 재직한 사실에 주목하고 당시 인근 지역에서 미제로 남은 4살 여아 아만다 캠벨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폭염 경보를 받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남서부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날씨로 인해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명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LA 할리우드 거리. 얼마나 더운지 열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얼음컵을 놔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얼음컵을 햇볕 아래 둔 지 15분여 만에 얼음의 대부분이 물로 변했습니다. 100도가 훌쩍 넘는 불볕 더위 속 미국에서는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like being in an oven. It's like being a turkey being cooked. Yeah, it's very hot. 일교차가 커가지고 낮에는 너무 덥고 낮에는 12시부터 1시, 2시까지는 밖에 걸어 다니지 않고 너무 뜨겁고 자외선이 너무 강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선크림 되게 많이 발라주고. Yeah, that's why you guys are bringing the water. We carry our waters with it. We're all out too. We're down by just ice. But yeah, it is really, really hot. The sun is very strong here in California, and yeah, we're trying to walk in the shade along the.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 3분의 1이 넘는 수준인 1억 2,300만 명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폭염 경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서부 지역을 포함해 뉴욕과 워싱턴 DC 등 북동부 지역에서도 세 자릿수 이상의 기온을 겪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피닉스는 미 주요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110도 이상의 기온을 24일째 연속 기록 중입니다.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를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heir temperature will start to elevate and they don't have the ability to lower their temperature. They often become confused, disoriented, they develop rapid heart rates and they can drop their blood pressure as well. 미국에서는 매년 열사병으로 평균 700여 명이 숨지고 6만 8천여 명의 응급신고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급할 경우 얼음찜질과 얼음 목욕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남유럽에서는 산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산비탈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에비아 섬의 또 다른 산불 현장에서는 이틀 전 실종됐던 주민의 시신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리스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로도스 섬은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불길이 마을까지 번지면서 주민과 관광객 19,000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We are from here. Every day, every night we are here and we don't make nothing. We burn almost everything. We can't stop. 그리스에선 이달에만 5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1건은 지난 24시간 이내에 치솟은 산불입니다. 또 다른 남유럽 국가 이탈리아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로 사실상 속수무책 상태입니다. 섭씨 47도를 기록한 시칠리아 섬에서 산불을 피하지 못한 노인 2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남유럽은 7월에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날씨가 극도로 건조해진 데다 유례 없는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과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바닷물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가면서 기후 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지난 24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서 측정된 수온이 화씨 101.1도, 섭씨 38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로리다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역대 가장 뜨거운 바닷물 온도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닷물은 물고기들의 대사율을 높이게 되고 해양 생태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The marine heat wave is more or less throughout the Caribbean at this point. Certain parts of the Caribbean, like Belize, are already bleaching and bleaching pretty severely. And Florida is where Belize was about a month ago. 산호보건재단은 바다가 너무 따뜻해지면 산호 조직에 서식하는 조류가 배출되면서 산호가 하얀색으로 변해 폐사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 대응에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수 온도 상승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면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수증기가 더 많이 나와 폭우와 폭설, 태풍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한 고층 건물에서 타워 크레인 일부가 붕괴돼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맨하튼 링컨 터널 인근 10번대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의 일부 구조물에 불이 붙으면서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2명과 주민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인도에 있던 일부 시민들도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200여 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섰고 해당 지역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만큼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I'm seeing a lot of people being really worried right now, having the question of where are we supposed to go from here,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building that have nowhere else to go from here. So we're all trying to figure out how long this is going to last and what should be the next steps. 소방국은 이번 사고로 출근 시간에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면서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여성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지역 방송국인 키로7 뉴스에 따르면 페더럴웨이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여성 데니스 윤 씨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로7 뉴스는 윤 씨가 선거 홍보판을 만들기 위해 한 가게에서 나무 말뚝 등을 쇼핑카트에 담고 뒤이어 망치 3개를 자기 가방 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종업원에게 걸렸고 나머지 망치 2개는 그대로 들고 매장을 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쇼핑카트에 나무 말뚝들이 가득 담겨 있어 망치가 바닥에 떨어질까 봐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망치를 꺼내려고 했는데 매장 주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장 주인이 윤 씨에게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줬기에 의원직에 출마하냐면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씨는 업소 주인과 키로 방송국이 편집되지 않은 완본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유가족들의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은 지난해 버겐 카운티에서 3개월 된 남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36살 유선민 씨를 체포했고 현재 보석 신청을 불허하면서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당시 숨진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두부 외상, 뇌출혈, 팔과 다리 다발성 골절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가족과 변호인은 유 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없고 숨진 아들은 쌍둥이로 태중에서부터 의학적 문제가 있어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돼 복합적인 의학적 질환으로 숨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1년 2개월 넘게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유 씨의 결백 주장과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한 숙소에 투숙했던 영국인 여행객이 침대에서 빈대에 심각하게 물리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법원이 주택 소유주에게 수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영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5년 2달 동안 LA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을 렌트했고 첫날부터 계속 모기에 물린 듯 매일 아침 온몸 수백 곳에 벌레 물린 상처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침대를 찢고 매트리스와 헤드보드를 살펴본 결과 엄청난 양의 빈대를 발견해 예약했던 기간을 앞당겨 퇴실해야 했습니다. 이후 숙소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별일이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광객은 소장에 며칠간 잠을 못 이룰 만큼 고통을 느꼈고 등과 팔 그리고 목 등에 빈대에 물려 영구적인 상처까지 입었다며 5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8년의 소송 끝에 결국 판사는 주택 소유주에게 렌트한 관광객의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으로 37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투숙시설과 관련된 빈대 소송으로 내려진 가장 큰 금액의 배상금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은 지난 23일 오전 9시쯤 해병대원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3명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해병대 베이스 캠프 르준에서 29마일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숨진 해병대원들이 자살을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여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매년 400명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수해 골프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수해 중 골프 행위를 금지하는 당내 윤리 규칙을 어겼고 해명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쓸데없이 트집 잡아 벌떼처럼 덤빈다는 발언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논란 이후 홍 시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지만 징계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직접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하는 대신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자신의 SNS에 바짓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의 과하지욕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윤리위는 징계를 꼭 과하지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 시장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만큼 이번 징계가 홍 시장에게 미칠 당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 나갈 때 공천 심사를 받거나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이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 직후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온라인 게시판에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에 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언급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어진 발언이 언쟁을 확대시켰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방문에 대한 항의입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끼워넣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은 최은순과 이화영이지만 최은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고 이화영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각을 세운 전현직 장관의 대리전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편을 들라고 소리쳤고 한동훈 장관은 공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고 받아치며 정략적 접근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90년생 33살 조선은 자신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며 키가 작아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낮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남성. 90년생 33살 조선으로 얼굴 사진과 함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이 공개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선에 대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15분 전 조 씨를 비춘 CCTV 화면. 조 씨가 서울 독산동 길거리를 걷다가 한 마트에 들릅니다.
흉기 2자루와 양념 1통을 고른 뒤 흉기는 옷 속에 숨겨 훔치고 양념만 계산해 나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 씨는 또 다른 진술도 했는데 키가 작아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털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또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고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를 검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고도 진술했지만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신병력은 없었습니다. 조서는 오는 금요일 송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배우죠. 미국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성범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당시 스페이시와 관련한 성범죄 폭로가 잇따랐는데요. 스페이시가 런던의 한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2001년부터 2013년 사이 남성 4명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런던 법원은 스페이시와 관련한 9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이시는 성범죄 관련 폭로가 나온 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퇴출당하는 등 시련을 겪어야 했는데요. 법원이 그의 결백을 인정하자 법정에서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견이 백악관 직원들을 잇따라 공격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는 지난 2021년 백악관에 들어온 독일산 셰퍼드 수컷으로 이름은 커맨더인데요. 최소 10차례나 백악관 직원을 물거나 공격했다고 합니다. 직원 한 명은 결국 병원까지 갔다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커맨더를 다시 훈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 회사는 네덜란드 교통 데이터 전문 기업과 함께 지난해 12월 새로운 지도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회사가 데이터를 제공해 개발자들이 지도 앱 제작을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현재 지도 앱은 구글과 애플이 전 세계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자들은 이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데이터에는 건물과 교통 네트워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5,900만 개 이상의 유명 장소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파나마 국적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차 3,000대가량을 싣고 독일에서 이집트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화재 직후 배에 타고 있던 23명은 네덜란드 해양경비대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뿌릴 경우 침몰할 위험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로 70살인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넘기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캄보디아 국왕이 훈 마넷을 총리로 지명할 예정으로 국회 표결까지 통과하면 훈센 총리의 장남이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건데요. 훈센 총리는 국가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권력을 세습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 이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찍힌 모습인데요. 앞 차량 창문 밖으로 뭔가가 쑥 나와 있죠. 자세히 보니 스타킹을 신은 발이었습니다. 뒷좌석도 아니었고 분명 운전석에서 창문 밖으로 발이 나와 있었던 거죠. 지난달 한 온라인 게시판에 무좀이라도 걸린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글쓴이는 신호 대기 중에만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차가 출발한 뒤에도 이렇게 발을 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5, 60대 남성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누리꾼 댓글 중에는 불법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서 저렇게 발을 창밖으로 내놓는 건 분명 안전운전에 방해되겠죠. 누리꾼들도 저러다 자칫 사고 나면 크게 다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딸바보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재작년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차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더 다양한 색깔을 사용한 비슷한 차량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알록달록 칠한 그림들과 삐뚤빼뚤 적은 글씨,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아빠 빨리 오세요, 또 사랑해 이런 글귀가 보이네요. 지난해 작성된 걸로 보이는 이 사진이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빠를 생각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하다는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아이들 손글씨체로 차량 유리에 붙은 건 시중에서 파는 스티커라고 하고요. 하지만 차체에 있는 그림과 글씨는 아이가 직접 그리고 쓴 걸로 보이는데요. 세차하더라도 저건 절대 지우면 안 되겠다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룹 아이브가 콘서트를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요. 멤버 장원영이 지나가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가와 살짝 손을 뻗었는데 그러자 장원영이 놀란 듯 몸을 피합니다. 이 영상을 일부 맘카페에서 문제 삼았는데요. 아이가 다가온 건데 그렇게 피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이 주장을 두고 온라인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아이인데 그냥 웃어줄 순 없었냐며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반면 갑자기 훅 들어와 몸에 손을 대면 놀라는 게 당연하다. 어린아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자 이건 그렇게 논란이 될 영상도 아닌 것 같다며 지나친 비난과 갈등 조장은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한 경매에서 포장도 듣지 않은 1세대 아이폰이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엔 과거 애플이 만든 운동화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흰 운동화에 무지개색 애플 로고가 박혀 있는데요. 1990년대 애플이 만든 이 운동화 한 켤레가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만큼 운동화 일부가 노랗게 변했는데요. 가격은 무려 5만 달러, 우리 돈 6,400만 원 선입니다. 이 운동화는 당시 애플사가 직원들을 위해 만든 건데요. 1990년대 중반 열린 행사에서 일회성 경품으로 제공했다고 하네요. 운동화로서 품질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귀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상당한데요. 누리꾼들은 만약 아이폰이랑 연동된다면 저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는 재치 있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실제로 초창기 매킨토시 로고인 만큼 희귀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내 벽에 붙어있는 이 동물의 정체는 뭘까요? 좀 징그러운데 거대한 나방처럼 보이기도 하죠. 일본에 사는 한 청년이 거대한 괴물 나방을 집에서 발견했다며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언뜻 거대한 나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나방일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괴물 나방이 아니라 자신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올빼미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올빼미를 키우고 있었는데 평소엔 날개를 저렇게 펴지 않았던 터라 날개가 펴진 뒷모습을 보고는 괴물 나방으로 단단히 오해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올빼미가 저렇게 날개를 펼칠 모습은 처음 본다며 신기했고요. 올빼미의 주인 몰래카메라가 성공했다는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